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무너지는 날. 그런 날이 있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나를 하루 종일 흔들어 놓는 날.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혹시 무슨 일 있나? 걱정이 먼저 올라오고 그러다 곧바로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왜 이렇게 무심하지? 며느리가 인사를 짧게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귀찮은가? 마음이 괜히 작아집니다. 친구가 말투가 차갑게 들리면 관계를 끊어야 하나, 나를 우습게 보나, 밤에 누워서까지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당신은 그냥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보거든요. 사람도, 시간도, 힘도, 기회도. 그러니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옛날에 절마당을 쓸던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때였지요. 낙엽은 매일 쌓이고 스님은 매일 쓸었습니다. 쓸어도 또 떨어지고 또 쌓이고. 그걸 보며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쓸어도 끝이 없는데 왜 매일 쓸어요? 스님이 빗자루를 멈추지 않은 채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내려고 쓸지 않는다. 오늘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쓸지. 그 말을 듣고 사람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우리는 늘 끝을 보려고 하거든요. 문제를 끝내고, 걱정을 끝내고, 갈등을 끝내고. 그런데 인생은 끝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식 걱정은 자식 걱정대로 또 생기고, 돈 걱정은 돈 걱정대로 또 생기고, 사람 마음은 사람 마음대로 또 변합니다. 그러니 끝내려 하면 지치고 오늘을 다스리려 하면 사라집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빠서만도 아니고요. 대부분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이 나를 때립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 붙는 해석이 문제지요. 바쁘구나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먼저 달려가서 나를 무시하나? 내가 늙었나? 필요 없어졌나? 이렇게 해석을 달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내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인사를 짧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피곤했나 보다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나? 마음이 떠났나? 이렇게 해석을 달면 그날 저녁 밥맛이 없어집니다. 친구 말투가 차갑게 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힘든가 보다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를 깔보나? 뒤에서 흉보나? 이렇게 해석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당신 인생을 살리는 한 문장. 사실은 사실로 두고 해석은 잠시 보류하라.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바뀝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세상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결론 내리지 마라. 지금 바로 말하지 마라. 지금 바로 판단하지 마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은 거의 항상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내리거든요. 감정은 원래 성급합니다.
감정은 원래 극단적입니다. 감정은 원래 당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오면 당장 움직이지 않는 게 수행입니다. 스님이 어떤 남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씨를 손으로 잡지 마라. 불씨는 잡는 게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화를 불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운함도 불씨입니다. 불안도 불씨고 억울함도 불씨입니다. 그 불씨를 손으로 딱 쥐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남을 태우기 전에 내가 먼저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참으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참는 게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딱 한 뼘의 거리를 두는 것. 화를 느끼되 화가 내 입을 빌려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서운함을 느끼되 서운함이 내 표정을 빌려 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무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심은 품격입니다.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품격. 마음이 올라오되 마음대로 살지 않는 품격. 형, 60대가 이걸 왜 제일 잘 듣는지 알아? 젊을 때는 감정대로 살아도 회복할 시간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금이 가면 다시 붙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표정 하나로 멀어진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기까지 계절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인생은 잘 사는 기술이 아니라 망치지 않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지지 않는 기술. 그 기술의 중심이 바로 무심입니다. 어떤 절 뒤편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맑은 날에는 우물 속에 하늘이 비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막대기로 우물을 휘저으면 하늘이 찢어져 보입니다. 내 얼굴도 깨져 보입니다. 하지만 우물은 원래 깨진 적이 없습니다. 흔들어 놨으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세상이 깨져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내 인생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세상이 깨진 게 아니라 해석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다만 내 마음을 먼저 바꿀 뿐이다. 자식을 바꾸려 하면 괴롭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하면 더 괴롭습니다. 친구를 바꾸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면 관계가 풀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한 사람에게 돌아오거든요. 자식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늘 서운해하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전화 한 통에도 감정의 계산서를 내밀 것 같거든요. 왜 이제 전화하냐? 내가 웃음이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이 말들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부모의 서운한 기운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자식도 살아내느라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무심해지면 관계가 오히려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해진다는 건 정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너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 하루를, 내 기분을, 내 평안을 자식의 반응 하나에 맡기지 않겠다. 그게 부모의 품격입니다.
잔잔한 차 따르는 소리. 이제부터 아주 현실적인 방법 하나를 드릴게요. 이건 라디오 듣다가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이렇게 해보세요.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말하지 말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거든요. 화가 났을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화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화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서운할 때 나는 지금 서운하다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서운함은 칼이 되지 못합니다. 불안할 때 나는 지금 불안하다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이 당신의 미래를 마음대로 그리지 못합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수행. 그리고 하나 더. 감정이 올라오는 날은 인생에서 말이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침묵이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말을 줄이세요. 표정을 줄이세요. 해석을 줄이세요. 그 대신 몸을 움직이세요. 산책을 하세요. 물을 한 컵 마시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받으세요. 10분만이라도 밖을 걸으세요. 마음은 생각으로만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음은 몸을 통해서도 가라앉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몸이 풀려야 마음도 풀립니다. 형, 그리고 이 말도 꼭 해주고 싶다. 기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사실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지. 가족이면 이래야지. 자식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의 다른 얼굴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지고 실망이 커지면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심의 첫걸음은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줘도 고맙고 안 줘도 괜찮다. 오면 인연이고 가면 인연이다.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 이게 되는 순간부터 삶이 편해집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작은 기도 같은 말을 남길게요. 지금 당신은 인생의 후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을 덜 붙잡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붙잡으면 무거워지고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꾸 멈춥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흔들려도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냅니다. 당신이 오늘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해결하는 날이 아니라 고요해지는 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인정은 요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지킬 때 따라옵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이 조금 무너졌어도 괜찮습니다. 무너졌다는 건 그만큼 오래 버텼다는 뜻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봅시다. 말 한마디에 내 하루를 주지 말고 표정 하나에 내 밤을 주지 말고 자식의 반응 하나에 내 자존을 주지 말고 누군가의 무심함 하나에 내 평안을 주지 맙시다. 내 평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숨 한 번
결론은 내일. 말은 줄이고, 몸은 움직이고, 해석은 보류하고, 마음은 내가 품고, 그렇게 하루를 쌓으면 어느 날부터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덜 무겁습니다. 관계가 덜 아픕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됩니다. 고통이 나를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었구나.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용한 선 하나 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와도 그 선 밖으로 던지지 말고 그냥 선 안에서 잠시 두세요. 화가 올라와도 그 불씨를 손으로 잡지 말고 숨으로 다루세요. 우리는 더 이상 관계로 상처받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부터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밤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